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자격 과정을 맡은 백진원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랑 20강의 함께 들으실 거고요. 앞으로 미디어 산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1인 미디어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저랑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또 중요한 내용들 또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거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1강, 자, 미디어 콘텐츠 및 제작자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보실게요. 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자, 본인이 기획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연출, 촬영, 편집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개념이고요. 자, 우리는 이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과정은 자, 기획, 그리고 연출, 촬영, 편집 세부적으로 나눠서 20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미디어 콘텐츠의 연출의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획 단계에서 자, 제작된 대본이랑 사운드를 복합적으로 그림으로 바꾸는 일을 우리는 연출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장면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내용도 달라지고 이야기의 흐름도 달라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영상의 분량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본의 소리 그리고 이 그림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의 내용을 연기로 표현할 수 있는 연기자들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스태프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는 방송 하나 만드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이기 때문에 1인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미디어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바로 MCN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멀티 채널의 네트워크이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네트워크고요. 자, 멀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멀티는 전반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다 다루는 어떤 소속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터 채널 사업체 모두 지칭하지만 전반적으로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위한 크리에이터 채널 소속사입니다. 한마디로 연예인들로 인한 연예인들도 소속사가 있잖아요. 네, 요 MCN이라는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1인 미디어를 담당하는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인 겸 연예인 겸 이렇게 요새는 이제 연반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연예인이랑 일반인 네, 이렇게 해서 포맷형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에게 소속 권한을 줄 수 있는 이런 소속사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디어 콘텐츠의 산업적 정의는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과 사회로 성장하는 것이고 미디어 산업에서는 변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다 집중하셔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이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앞으로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우리가 항상 예감하고 있어야 되고 예측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발단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항시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MCN의 산업과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MCN 사업은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를 바탕으로, 그죠? 매니지먼트는 즉 소속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의 유통, 그리고 배급과 같은 캐릭터, 굿즈 상품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판매함으로 인해서 수익의 다각화, 수익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죠. 한마디로 제작도 하고 유통도 하고 또 배급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인기 캐릭터들의 어떤 그 캐릭터를 뭐 인형으로 만든다든지 뭐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뭐 굿즈 같은 이런 상품성 또 같이 판매함으로 인해서 목적이 굉장히 다방성으로 주고 있는 MCN 사업의 특징입니다.
현 시점을 중점으로 해서요. 앞으로 변화될 MCN 산업의 방향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네 가지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자, 일단 엔터테인먼트로서의 확장. 우리 기존적으로 엔터테인먼트라고 한다면 연예인들과 가수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매개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로 확장이 이미 됐죠. 그죠? 왜냐면 MCN이라는 어떤 좋은 플랫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로 확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뉴 미디어의 콘텐츠. 자, 우리는 늘 항상 뭐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나 영화 정도로만 봤지 유튜브로 이렇게 플랫폼이 다방면으로 되어 있는 콘텐츠들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뉴 미디어 콘텐츠들이 좀 새롭게 발달이 될 수도 있고, VR이나 또는 메타버스 같은 이런 기술력들이 도입되면서 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자, 메이저 미디어. 자, 다음 장에서 배울 건데요. 이 메이저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영상 플랫폼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대학교 입학식도요, 메타버스를 이용한 입학식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자, 메이저 미디어의 시작과 발전입니다. 자, 메이저 기업을 통한 유튜브가 증가됨에 따라서 회사의 기업, 연예인 섭외, 채널의 증가, 요 세 가지의 요소로 메이저 미디어라는 게 탄생이 된 건데요. 현재 미디어 분야의 메이저 기업들을 통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즉 이유는 뭐냐면 회사에서도 유튜브를 관심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도 특히 뭐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는 일반 소속사도 있고요. 그것도 회사니까.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다 이 메이저 미디어를 접근성으로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오피셜로 만들어져서 유튜브로 홍보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일, 이게 바로 메이저 미디어의 시작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콘텐츠 분야의 경쟁에서요, 우리가 접하는 어떤 연예인, 유튜브, 또 유튜버, 인플루언서, 다양한 이 메이저 미디어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화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보이고 있고, 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왜냐면 요새 연예인들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자, 메이저의 미디어는 좀 다양한 영역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와 미디어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유통과 송출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메이저 미디어는 유통으로는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OTT라고 해서 우리가 뭐 넷플릭스나 왓챠나 이런 웨이브 같은 다양한 플랫폼들을 유통해 주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메이저 미디어다라고 얘기한다면 메이저와 미디어 사이에 송출이 포함되는데, 이 송출을 도대체 어디로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송출을 도대체 유튜브로 할 건지 틱톡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방송사에다가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 메이저 기업이에요. 기업이 어떤 연예인을 섭외해서 이 미디어를 만들었는데 이 미디어가 어디로 송출되느냐에 따른 어떤 영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유리한 협상력과 보증된 신뢰도, 그죠? 우리 이런 회사야.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너도 조금 좋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유리하게 협상하고 유리하게 신뢰도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상 구조라는 표현을 우리 많이 쓰는데요. 이 영상 구조에서 선순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좀 좋게 풀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새롭게 진출되는 미디어 기술들, 제가 아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메타버스나 VR이나 또 앞으로 뭐 인공지능 같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미디어들이 새롭게 진출되고 있는 기술들을 좀 도입시켜서 이렇게 많이 영역을 넓히고 있는 와중에 메이저 미디어가 최초로 시도를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자, 우리 비즈니스 조금 접근해 볼 건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셀럽, 인플루언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셀럽과 인플루언서. 셀럽은 곧 연예인이기도 하거든요. 이 셀럽과 인플루언서 차이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셀럽을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자, 셀럽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해도 브랜드와 서비스 주변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이다. 한마디로 뭐 배우 전지현을 예로 들어볼까요? 전지현이라는 어떤 이름 하나만으로도 존재 자체가 굉장히 좋죠. 그죠? 브랜드도 있고 서비스도 굉장히 좋게 하고. 그럼 전지현 씨가 하는 서비스는 뭘까요? 연기겠죠. 그죠? 자, 빛나게 해주는 존재이기 마련입니다. 네, 셀럽, 연예인을 칭하는 거고요. 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자,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인이지만 연예인이기도 하고 요새는 연예인 반 그리고 일반인 반 이렇게 해서 표현을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성이라고 한다는 건 뭐 예를 들면 내가 뷰티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는 먹방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는 뭐 게임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먹방을 좋아해. 그럼 먹방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찾을 수도 있고 또 화제성을 뭔가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좀 트렌드도 알아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공중파 케이블에 유튜버가 등장하는 거 조금 상황이 좀 다르지만 요즘 시대가 좀 많이 변하고 있는 세계잖아요. 자, 연예인들의 무대가 사실 우리는 예능이었어요. 네, 예능이었는데 자, 이때 유튜버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놀러 온 토요일, 네, 놀토가 굉장히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좀 좁지만 사실 인기 있는 1인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그분들도 굉장히 셀럽으로 굉장히 좀 추세가 바뀌는 현상이 생겨버렸죠. 과거에는 대중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연예인만 나올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현재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을 예능에다가 투입을 시키면서 연예인들과 유튜버들 간의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을 같이 줌으로 인해서 관객의 공감과 소통을 극대화를 시키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생각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트라이앵글 하나 만드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트라이앵글, 그죠? 세모 방식이기도 해요. 자, 과거의 대중성과 현재의 대중성 그리고 전문성 이 세 개가 삼박자를 이루어냈을 때 가능한 사람이 바로 예능에 출연한 사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현재의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더러 과거에도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이 세 개의 삼박자가 이루어진다면 예능에서 많이 러브콜을 받는 유튜버 이기도 하시겠죠. 그죠?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콘텐츠가 마케팅이 되는 미디어 산업. 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방송 드라마 같은 곳에서 PPL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PPL이라고 해서 광고 효과를 상호작용하는 어떤 플랫폼의 마케팅의 효과인데요. 네, 요 얘기를 조금 들어보자면 콘텐츠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자, 콘텐츠는 예능, 드라마, 그리고 방송과 같은 대중성 작품일 때 네, PPL로 넣어서 내 상품을 조금 홍보해 주세요라고 작품에다가 네,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거고요. 자, 구독자 수가 많은 자유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영상에도 PPL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팔로우 수가 많은 광고성 게시물에도 저 이거 썼어요 라고 한 장 이렇게 딱 들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요거는 이제 콘텐츠, 작품으로 인한 광고 효과에 대한 기대성이고요. 요거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반대로 유튜버 인플루언서. 자,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작용되는 광고 효과일 때 한번 살펴보는 예시인 겁니다. 자, 수백만 명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 메이저 미디어에 참여, 존재 자체만으로도 화제성을 일으키는 크리에이터 채널. 자, 이렇게 삼박자가 어울리는 사람에게 광고를 줌으로 인해서 이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제안한 회사 그리고 또 이거를
홍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서로 상호작용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홍보 효과. 근데 오히려 이제 요새는 콘텐츠보다는 이렇게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한 홍보 효과가 더 많이 극대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요즘에는 이쪽에 옛날에는 한 80% 했다면 이제 요새는 바꿨어요. 예, 이쪽에다가 80%를 주고 이쪽에다가 20% 정도 줍니다. 네, 그래서 요걸 통해서 광고 효과의 상호작용을 좀 알아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연예인들의 1인 미디어 도전. 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요새 연예인들도 또 유튜브를 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자, 그래서 이 연예인은 소속사가 또 있잖아요. 소속사가 없으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소속사가 있는 연예인이라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자, 연예인이 유튜버가 되는 네, 정말 연예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전일 것 같아요. 예. 근데 1인 미디어의 이 진출이라고 해서 조금은 달라집니다. 연예인들은 보통 누군가에게 선택이 되거나 발탁이 돼서 미디어에 출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즉 섭외인데 이 섭외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생계를 꾸려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튜버라는 다양한 시장성들을 좀 넓게 확장시켜서 직접 본인의 경험과 능력치로 만들어낸 1인 플랫폼들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유튜브를 한대 그러면은 그 친구의 다방면적인 그런 면들도 좀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수익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겨요. 소속사가 있는 연예인이라면 자, 스스로 전문성을 갖출 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라고 한다는 건 사실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카메라 안에서 활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바깥에 있는 영역까지도 다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속사가 있는 연예인이라면 전문적인 1인 콘텐츠 영역을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자, 근데 소속사가 없는 연예인들은 독학으로 배우겠죠. 하지만 소속사가 있는 연예인들은 소속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맞는 팀을 구성해줘요.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셀럽이 찾았고 그걸 통해서 콘텐츠 제작에 힘을 쓴다면 더 큰 기대와 안정적인 수익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이 되죠. 그래서 팀을 꾸려서 연예인이 유튜브도 같이 찍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팀을 설계해주고 구성해주고 또 그 안에서 콘텐츠도 기획해주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들을 소속사에서도 제공을 해준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큰 기대와 안정적인 수익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더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기존의 엔터테인먼트에서 소속된 연예인들 중에서 주도하에 채널 개설을 이루거나 콘텐츠 제작에 투입할 수 있는 유형도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죠.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먼저 제시를 한 겁니다. 아까 앞전의 상황을 볼게요. 앞전의 상황은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이 직접 내가 유튜브를 하겠어요 라고 밝힌 거고요. 자, 이쪽의 입장, 소속사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소속사가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유튜브를 해보지 않겠니? 너 이런 걸 되게 잘하잖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먼저 제안을 거는 겁니다. 제안을 걸어서 자, 주도하에 콘텐츠 제작에 투입할 수 있는 유형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곧 메이저 미디어를 통한 거이기도 하죠. 기업 간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메이저 미디어를 통한 협상과 유리한 고지를 통해서 발빠르게 시장 진입을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팬 서비스의 영역도 확장시킬 수 있을 뿐더러 비상업적인 수익성의 목적을 두겠죠. 그죠? 왜냐하면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걸 하면 상업적인 면이 돼버리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할 게 되게 많은데 유튜브도 아직까지는 비상업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비상업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목적성을 소속사와 연예인이 수익이라는 이 목적을 두면서 예를 들면 뭐 1대1로 뗄지 3대5로 할지 뭐 가져가는 수치가 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연예인들이 직접 선택했을 때, 소속사가 직접 선택했을 때는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터의 학업 시대.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학교에서도 요즘 학생들에게 이런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콘텐츠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좀 살펴보고 싶어서요. 교육 과정이 있고 우리는 미디어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교육 과정이 계속 점차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주무부처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이 곧 미디어에 대한 활동을 접목시키면서 창의적 학습을 유도한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거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네, 이렇게 창의적 학습을 좀 극대화를 시킬 것으로 예측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창작의 교육을 통한 기회가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소비재로 분류가 됩니다. 콘텐츠를 통한 소비재로 분류가 되고 뭐 개인과 기업과 메이저 미디어 전문가 모두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게끔 앞으로의 발전을 좀 넓혀주는 거죠. 교육적인 면으로. 그래서 콘텐츠 생산의 기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교육기관 그리고 학교의 미디어 활동의 변화. 자, 학교의 미디어 활동의 변화라고 한다는 건 일단 방과후 학교가 좀 예시로 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교육 과정이 있고 창의적 학습을 통해서 예술 활동을 증가함으로 인해서 자, 미디어 플랫폼을 중점으로 둡니다. 뭐 요즘에는 뭐 영상 촬영, 제작, 뭐 미디어 플랫폼, 뭐 유튜브 대보기, 막 약간 요런 방과후 실습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미디어 효과를 통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향을 통해서 방과후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학생들이 재밌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적으로 시도를 한다면 정부와 기관에서도 지금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네. 자, 먼저 정부 한번 볼게요. 자, 정부 같은 데에서는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한마디로 글로벌적으로 진출을 도모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K-팝이 유명하듯 콘텐츠 강국이라는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매력적인 아이템을 통해서 밑에 있는 기관, 그죠? 이 정부 기관과 같이 손을 잡고 홍보 방식을 구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에서는요, 유튜브를 통한 채널 홍보에 대한 콘텐츠의 기획, 성과물로 보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이런 플랫폼과 이런 콘텐츠 기획을 통해서 홍보하는 단순 홍보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홍보성 중에서 홍보물, 뭐 전단지, 포스터, 그리고 정보 전달, 이건 영상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도 뭐 영상 일부분의 하나의 소통 방식이다라고 집중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미디어 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추진 받으려면 이 국가에 먼저 허락을 좀 받고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눴다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정부에서 기관으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고 기관이랑 정부랑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TT 서비스, 네, 이게 보급된 지는 사실 이제 뭐 꽤 시간이 흘렀지만 요즘 추세로 계속 네, 스트리밍 서비스가 계속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자, OTT 서비스는요,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합니다. 넷플릭스가 먼저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자,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요. 다양한 스트리밍 프로그램 포맷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하고 익숙한 사용자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제공되는 플랫폼들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티빙, 이어서 웨이브, 왓챠까지 다양한 플랫폼들의 확장 영역을 주면서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심지어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까지 다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보급시켜 주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는 어떤 시각적인 면 이런 것들을 조금 넓게 확장시켜주는 아주 좋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유통의 기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기존 플랫폼은 원래 우리 뭐 KBS, MBC, SBS, JTBC, TVN, OCN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원래 유통했었더라면 뭐 영화 유통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영화 유통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바로 크리에이터 콘텐츠 채널을 통한 공급 사업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크리에이터 채널을 개설해서 OTT에서 오로지 OTT, 예를 들면 넷플릭스면 넷플릭스에서만 OTT만 활성해가지고 다양한 퀄리티 있는 영상 제작을 통해서 1인 미디어가 차지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과 다양한 수많은 글로벌 팬층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콘텐츠의 공급 방법입니다. 그러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 개성을 통해서 OTT를 활성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유튜브엔 나올까요? 아니죠. 유튜브와는 전혀 다른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OTT와 손을 잡고 크리에이터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옴니버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OTT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 옴니버스 오직 여기에서만,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오직 왓챠에서만 딱 OTT 하나의 플랫폼을 딱 두고요.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실시간과 관여도가 높은 콘텐츠의 장르를 구분 없이 시리즈로 제작되는 경우, 그죠? 어떤 거 되게 재밌다더라. 근데 그게 넷플릭스에서만 한다더라. 어떤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데 그 드라마는 오직 왓챠에서만 볼 수 있다더라. 요렇게 하나의 특징적으로 OTT로 묶은 건데 이 시리즈가 너무 재밌어서 시즌 1이 너무 재밌었어. 이제 시즌 2 만든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시리즈로 이렇게 제작하는 옴니버스 형태를 요새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도 이것도 같이 넷플릭스가 옴니버스 형태를 미리 먼저 시작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 티빙, 웨이브, 왓챠도 순차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학습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미디어 콘텐츠 메이저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엔터와 해서 연예인과 소속사에 관련된 어떤 얘기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콘텐츠 마케팅이 되는 미디어 산업. 자, 마케팅. 기업이 콘텐츠에게 줄 수 있는 영향과 또는 연예인, 인플루언서에게 주는 광고의 효과의 극대화에 대해서 우리 그때 배웠었어요. 자, 연예인의 1인 미디어 진출, 요거 같이 해봤었고요. 자, 크리에이터 학업시대, 교육적인 목적에서도 우리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관, 정책 차원에서 지원되는 행보들은 뭐가 있는지도 좀 살펴봤어요. 두 가지를 연결해서. 그리고 OTT 서비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유통 서비스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2강, 3강, 4강 쭉쭉쭉 이어지는 20강까지도 이제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더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꾸준하게 20강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